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라의 도시라는 만화를 현재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리디북스 등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약수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에 청강대 만찬과 졸업하시고 15년도에 프랑스 크레아폴 애니메이션 학과 석사 졸업하셨단 말이에요. 데뷔는 귀국 후에 콘텐츠 진흥원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그래픽 노블 단편 칸인 드 루로 데뷔를 합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비독점 연재로 수라의 도시라는 작품을 연재 중이고, 수라의 도시 원래 계획명이 퍼펙트 시티였나요? 네, 맞습니다. 퍼펙트 시티였다가 제목을 수라의 도시로 바꾼 이유가? 맨 처음에 제가 이 만화를 진행했을 때는 투믹스라는 사이트에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좀 속도가 느려요. 신경도 좀 많이 쓰면서 작업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저는 좀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좀 원하는 스타일인데, 그곳은 약간 피드백보다는 작가가 알아서 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제가 세이브를 쌓는다던가 이런 게 조금 뒤처지고, 실제로 작업을 한 10몇 화를 해놨는데 뒤로 가다 보니까 설정 붕괴가 와 있는 걸 앞에다가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D님한테 일방적으로 저희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엎어버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1년 반 정도에 되면 사실 세이브가 몇십 화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10몇 화밖에 결국 못 쌓게 된 거예요. 그쪽도 민망해지고 저도 민망해지면서 그냥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상호 합의하에 이제 그만둔 거죠. 저는 그 작품을 사실 프랑스에서 살짝 생각했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이 만화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만들어둔 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이제 다시 투고를 했죠. 운이 좋게도 지금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그 제안을 받아주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 퍼펙트 시티 컨셉은 그 영화 이퀄리브리엄이나 프랭크 밀러 신시티 약간 섞여있는 느낌의 만화였어서, 그 배트맨 고담 시티처럼 완전히 새로운 완전 가상 판타지 도시를 설정해놓고 이제 진행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 담당자신 PD님이 조금 뻔한 느낌이 있지 않냐, 앞에서 이미 그런 식의 만화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영화도 나왔었고, 차라리 가상 도시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배경이 한국인 건 어떠냐 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 그거 배경을 한국으로 바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이게 한국인데 퍼펙트 시티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꾸게 되었죠. 프랑스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로 해보면, 폴보키즈를 이용해서 요리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사촌 동생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김환기, 김향한 부부의 이야기 때문에 심적으로 파리는 결코 그렇게 머나먼 땅이 아니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작가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까?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게 되게 확실한 나라긴 하거든요, 저한테. 사실은 저는 프랑스에 대한 로망이 아예 없었거든요. 프랑스에 대해서 아는 거는 딱 두 개였어요. 수도가 파리라는 것과 에펠탑이 있다. 저 이거 말고는 어떤 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일본을 유학할 생각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테마가 좀 만화가 되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컨셉이었어서 거기를 갔다가 우연히 처음으로 프랑스 만화를 보게 됐는데,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은 딱 출판 만화가 망해가고 있었고 이제 막 웹툰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컬러? 다양한 컬러 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일본을 가려고 했던 거를 그거 하나로 그냥 프랑스로 바꿨어요, 마음을. 나중에 준비가 되면은 바로 프랑스로 그냥 가야겠다. 되게 좋은 거 경험을 했고 얻었던 거는, 학교 다녔을 때 거기에 있던 이제 영화 감독 겸 소설가인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창작품을 만들었을 때 다른 곳에서 네 창작품을 실제로 대중들한테 보여주기를 돈을 주고 네 작품을 대중들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작품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 습관이긴 한데 작품 하고 나면 보여주면서 괜찮아? 라는 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생각해서 창작한 작품이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냥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선택을 대중들한테 받지 못하더라도 그게 안 좋은 작품은 아니야. 이미 창작을 해서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고 계속 말을 해주셔서 작품을 하는데 버티는 힘이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인기가 없으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사실 사람은. 근데 인기가 없어도 그걸 떠올리면은 그래,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힘을 줘서, 프랑스인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셨다?
안 좋은 거는 자유평등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프랑스는. 그리고 너무 더럽고 약간 속은 기분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느낌이 드는 나라. 물론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그 나라 시스템에서 말하는 것과 실상은 반대인 기분?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별로였던 기억인 것 같아요. 나오신 크레아폴은 애꼴이죠. 네, 애꼴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애꼴이 뭐 그랑제꼴이 어쩌고 유니버시티인가요? 사이트인가요?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학부 분열이 또 있는데 좀 제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애꼴이랑 다른 이제 학부랑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애꼴은 이제 미국 같은 거 아카데미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유니버시티잖아요. 근데 거기는 에콜 프리베라고 해서 이제 사립 아카데미가 있는 거고 거항제꼴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한예종 같은 느낌의 학교라고 네. 보면 되고 이제 UX 때가 이제 유니버시티 우리가 말하는 그건데 저는 프랑스를 결심했었을 때 학교를 가기가 사실 프랑스의 결정인 게 아니라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한국에 그때 본 건 몇 권 안 되는 거잖아요. 가면은 수백 권, 수천 권의 그런 수많은 만화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저도 당연히 유학원이라는 시스템을 계속 갔지만 저는 그냥 그것만 물어봤어요. 학위를 주는 학교가 있냐. 그래서 한 개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제가 지금 나온 크레아폴이라는 그 학교를 이제 간 거고 어학연수를 프랑스에서 한 제가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때 할 동안 뭐 당연히 앙골렘 그 유명한 학교는 알고 있으니까 간 김에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보고서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답변이 한국에서는 제 그림이 되게 대중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제 만화는 대중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런 말이었어요. 그림과 네가 보는 만화는 너무 대중적이라서 우리 학교에 맞지 않아. 그림체를 바꾸던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거라는 식으로 오더라고요. 예술 만화를 한다던가 그 특유의 유럽 그림체가 너무 좋아서 프랑스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서 솔직히 좀 열받았었어요. 내가 니네 학교 가고 싶어서 왔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원래 처음에 했던 학교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학교 하나만 넣고 그냥 거기를 면접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프랑스 유학파들의 되게 공통된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그랑제꼴에 도전해보지 못한 것이 참 한이 된다인데 본인은 이러한 이야기까지 좀 통틀어서 유학 시절에 아쉬운 점은 없나요?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한국을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졸업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까지만 이제 졸업 작품도 만화를 작업을 했었어요. 그 만화 작업한 거를 다 이제 졸업하고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이제 한 30군데 정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출판사에서 다 거절 메일이 와서. 근데 거절이 거의 똑같았어요.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한국 만화를 되게 많이 수입하는 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 만화는 우리 출판사는 출판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허무해하고 있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신생 출판사가 생겼는데 네 그림을 보냈더니 미팅을 좀 하고 싶어 한다.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프랑스에서 DC나 마블 코믹스 같은 그런 히어로물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냐? 당연히 관심 있다. 딱 그 상태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쯤에 암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쪽에다 말을 해놓고 내가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해놓고 한국에 잠깐 아버지를 뵈렀는데 저 만나고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그거를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출판사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한국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절당한 거죠. 그쪽에서는 저에 대한 보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자라는 식으로 돼서 그냥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픽 노블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야수 작가님의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은 그래픽 노블에 기반해 있습니다. 카닌드로에서 보여줬던 모습뿐만 아니라 일전에 말씀하셨던 원하는 작품의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했고요. 국내 한정에서 대중적으로는 그래픽 노블? 그거 슈퍼맨, 배트맨 만화책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끝나던 시절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1차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성공과 함께 자연스레 흔히 말하는 북미 만화에 대한 장벽이 많이 깨졌고 이후 리디북스 등의 이북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번역 퀄리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AAA 게임들 예를 들어 뭐 블리자드나 EA, 유비소프트, 베데스다 등의 게임 제작사들에서 만들어내는 게임들의 캐릭터 모델링, 텍스처라든지 워해머 프랜차이즈나 다키스트 던전 담당 아티스트들의 특유의 허풍 등의 소비자들
특히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북미 역해 등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예전보다는 그래픽 노블 특유의 화풍의 이질감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컷 구성이나 연출은 거기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정착된 장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픽 노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제 그림에 대해서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생각보다 제 그림이 딱히 일본의 만가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림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서구형 그림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맨날 같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림 약간 미국풍이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거 말아요. 어쨌든 공식 인터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주신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만화를 시작한 계기가 되게 좀 남들이랑 좀 다른 케이스여서, 보통은 어떤 만화를 보고 나 만화가가 돼야지 라는 식의 시작이 돼서 만화가가 보통 되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실패해서 그냥 만화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해야 된다는 1순위는 공부였고, 공부가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만화가 읽는 게 좋아서 그럼 만화 쪽 일을 할까? 라고 해서 그냥 만화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보는 폭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재미를 일본 만화나 웹툰이나 뭐 미국 만화, 유럽 만화를 봤을 때 연출도 다 다르고 그림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느끼는 재미가 거의 똑같거든요. 보통은 야 그래도 뭐 솔직히 재미는 일본 만화가 재밌지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순식간에 몰입해서 보는 거는 일본 만화가 더 높을지 모르지만 약간 곱씹어서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재미는 서구 만화가 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만화가 그 영향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일본 만화 같지도 않고 서양 만화 같지도 않고 그냥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 만화를 보고 야 니 거 약간 그래픽 노블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람들은 제 그림을 봤을 때 분명히 아시아풍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는 더 이상 출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래픽 노블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은 나는 내 정체성이 이쪽 저쪽도 아닌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회색 인간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도 결국에는 프랭크 밀러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공 들어간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모토가 그쪽 계열인 거니까요. 네, 그렇죠. 뭐 일본 만화에서도 베르세르크나 뭐 무한의 주인 작가님 같은 소위 말하는 빡세게 그리는 세필 작가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픽 노블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자면 좀 그걸 빡빡하게 그려내는 세필 작가들에 대한 좀 동경이나 로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작가들은 그래픽 노블 아티스트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래도 그래픽 노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마이크 미뇰라, 이제 헬보이 작가나 앨런 무어,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 프랭크 밀러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언급한 인물들이 전부 아이스너상 수상자란 말이죠. 수상자가 아닌 사람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그쪽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는 워해머 프랜차이즈 아티스트인 에드리언 스미스랑, 그리고 체르노빌의 봄 그리신 이제 임마누엘 르파주 작가가 있는데, 모토로 삼는 아티스트가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거의 모든 지망생들이 토리야마의 자식이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만화를 사실 선택한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하는 작가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저의 모토를 만들어준 사람은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요즘에 굉장히 꽂혀있는 만화가는 뭐 주니어 모아머리신데 키게스 작화를 하셨었거든요. 만화책. 네. 그 작화를 하시는 작가님한테 되게 꽂혀있고, 일본 만화 쪽에서는 이것도 작가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건즈 라이프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주인공이 그 얼굴이 총으로 돼 있어서 SF물인데 최근에 그 두 분한테 제일 꽂혀있어요. 기억납니다. 헤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시나리오적으로 그냥 이런 만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기생수 작가님 분처럼 만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노아르 얘기해봅시다.
미디어 믹스로 성공을 거둔 강철비는 순수 느와르 장르라기에는 어폐가 있고 그나마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했던 라스트, 통, 그리고 네이버 킬러 분식 정도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영화가 아닌 웹툰으로 환정했을 때 느와르라는 장르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장르를 선호하는 팬층이 무협처럼 꽤나 얇은 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의 한국에서는 뭔가 그런 주먹과 피와 살점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르, 주제가 쌍팔년도식 검열 앞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검열에 맞춰서 쓰고 그리고 하다 보면 참 이도저도 안 되게 변하거든요. 왜 느와르인가요? 하필. 프라하의 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뭐 느와르 장르를 꼭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보다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잘 몰랐었는데 프랑스에서 바짝 긴장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만의 입장 봤을 때는 그들은 되게 다 옳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민족이 사는 나라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다 나쁜 놈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 안 했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느와르가 되게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이미 하고 시작한 거라서 대중적인 만화 어차피 하시는 분들 많고 물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나 같은 작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국내에서 이런 만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비주류의 장르 작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 성향이 좀 좋아하는 만화가 이제 장르적 느와르 말고 느와르가 이제 검정이라는 뜻이니까 검정 냄새가 풍기는 만화를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판타지로 다크 판타지를 훨씬 더 좋아하고 최근에는 뭐 이제 고블린을 열심히 보고 있고 재밌죠? 네. 꼬마비 작가님 혹시 작품 좋아하십니까? 살인자 난감이라던가. 재밌는데 이제 저는 되게 열심히 그리는 작가잖아요. 괜히 좀 시샘이 나서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네, 자연스럽네요. 솔직하시고.